모든 미소 뒤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 두 순간 시간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두 개의 틈만으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몇 시간의 대화도, 몇 년의 우정도, 심지어 심리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이며 때로는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웃고 칭찬을 건네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그들 내면의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이해받고 거부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융이 풀어낸 비밀이 있습니다. 진실은 자아가 방심하는 아주 짧은 순간 사회적 가면이 미끄러지는 찰나에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 미소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두 가지 강력한 심리학적 신호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말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해독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깊은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 그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군가의 진정한 인격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익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청소하는 분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의 몸짓을 살펴보십시오. 배달 기사님과 대화할 때 그들의 목소리 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의 눈빛을 관찰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진짜 그림자가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끔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무시하는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자아를 드러낸다고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혹은 연인 앞에서 친절을 연기하는 데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격의 시험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좋아요도, 인정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웨이터 법칙이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이를 단순한 무례함이 아닌 영혼의 난 균열로 보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얕보고 약자를 조롱하고 반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막말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감염된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질 문화가 바로 이것의 극단적인 예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월감은 결코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목소리 크고 거만하며 남을 깔보는 사람의 내면에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상처 입은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작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작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항상 타인을 지배하고 조롱하고 폄하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쁜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 즉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이것은 귀찮은 습관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그림자의 초기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청소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나요? 아니면 투명인간처럼 대하나요? 상사에게는 미소를 짓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눈을 흘기나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나요? 상대가 반격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 농담을 하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는 그가 갚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일부러 갚지 않나요? 이것들은 사소한 결점이 아닙니다. 무의식에서 새어나오는 균열입니다. 자아가 공감 능력을 침묵시킨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택적으로만 친절하다면 그는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계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힘은 단지 불안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친절을 베푸십시오.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청소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익힌 이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해하고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며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장, 그에게 힘을 줘보고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해보면 됩니다. 그에게 힘을 주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지위, 승진, SNS의 파란색 인증마크, 사람들의 박수갈채, 통장 잔고에 붙은 몇 개의 0, 그의 자아를 살찌우는 팔로워 숫자, 심지어 대화에서의 작은 우위라도 좋습니다. 그에게 약간의 힘을 주고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 즉 힘을 주면 그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얻기 전 사람들은 사랑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권력을 얻은 후 그들은 두려움을 강요하려 합니다. 권력을 얻기 전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권력을 얻은 후 그들은 당신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들의 말투, 단어 선택, 침묵, 그리고 갑자기 당신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새로운 습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인내심을 잃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걷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날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설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융이 100년 전에 암시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권력을 얻는 순간 그의 공감 능력이 죽기 시작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뇌의 일부인 거울 뉴런의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느끼는 것을 멈추고 듣는 것을 멈추고 신경 쓰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하나의 기능으로 봅니다. 웨이터는 단지 서비스가 되고, 친구는 팬이 되며, 부모는 또 다른 책임이 되고, 파트너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지하게 내면의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거의 예외 없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깨지고 마침내 진정한 자아가 새어나오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1000개의 변장을 한 채로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마주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매력과 겸손 뒤에 숨겨져 있던 부패를 드러낼 뿐입니다. 마치 병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항상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는 존경받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는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당신과의 대화가 줄었는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용구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가?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자주 끊는가? 정상에 오르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었는가? 자신이 더 커 보이기 위해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기 시작했는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는지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성공을 겪고도 살아남은 겸손함입니다. 세상은 작은 이점을 쥐어주기 전까지는 친절했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권력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단지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이 겸손을 갑옷처럼 입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고통을 잊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닿았을 때조차 자신의 뿌리를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영혼을 시험하고 싶다면 이 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성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정상에서 당신을 잇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애초에 그를 그곳까지 따라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 가면은 반드시 떨어진다. 당신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가면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가 승진하자 갑자기 당신의 문자에 답장을 멈추고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말을 끊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권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융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숨기는 바로 그 존재다. 이 사실은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그가 아직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했던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그 사람은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웃음과 관심으로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연기를 멈춥니다. 더 이상 당신의 호감을 살 필요가 없고 친절하고 의리 있고 지지적인 척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여과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가면은 연기할 이유가 없을 때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씁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무겁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침내 충분한 지위, 돈, 통제력 혹은 우월감을 얻게 되면 그들은 연기에 지치게 되고 바로 그때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더 이상 친절한 문자도,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질문도,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곱비 풀린 자아입니다. 당신은 미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농담은 더 깊은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칭찬은 사라집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동반자 관계에서 우월감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비교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조언은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하고 통제하고 짓밟기 위해 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렸다고 당신을 비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고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며 당신이 질투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방어 기제입니다. 가면이 떨어지면 그들은 노출되고 노출은 그림자를 공포에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면이 떨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 그것을 다시 주워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상기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가면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유는 그저 이제야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라고 조용히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번째 장. 이제 그 거울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이제 칼융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어려운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그의 행동을 해독하고 그의 가면을 분석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 이 철학, 이 그림자 작업은 다른 사람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렌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 자신을 비추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평판에 이로울 때만 친절한가? 대화 상대에 따라 목소리 톤을 바꾸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온화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비꼬는 투로 말하는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때 거칠어지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계속 도망친다면 결국 그 어둠의 죄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라는 말을 들으면 악마, 사악함, 어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가 악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무시당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린 시절 침묵당하고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이 묻어버린 당신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약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지배하고 싶은 욕망, 당신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에 대한 조용한 증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치유하는 대신 부정했을 때 그것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말투, 습관, 반응, 관계에서의 실패를 통제합니다. 말해야 했을 때의 침묵과 들어야 했을 때의 분노를 조종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운전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왜 그가 성공했을 때 질투심을 느꼈을까? 왜 나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관심을 필요로 할까? 왜 나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거울이자 당신의 성장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주하고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이며 자기완성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주위에 미소 뒤에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이 변화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계속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 진화의 다음 장은 단 하나의 결정, 즉 당신 자신을 마주하는